현재 판세를 한번 볼까요?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후보들 이 최신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운 여론조사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의뢰한 가장 최신 여론조사, 3일 전과 이틀 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36.4, 윤석열 43.3, 심상정 2.7, 안철수 9.9%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 주말부터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긴다는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일단 이제 지난 첫 주 선거운동 등록을 하고 첫 주 동안에 이제 성적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일단 이제 후보 등록을 했고 등록하자마자 단일화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한 이후에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또 그다음 두 번째로 김혜경 씨 관련된 이제 이 의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옆집 논란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는 이제 적폐수사라는 그런 어떤 그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지난번 유세 때 이제 쭉 반영이 되면서 나타났던 저 결과가 이번 주에 나타난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든 중도층들을 끌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중도층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상당수가 좀 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좀 끌어오는 데는 굉장히 저는 실패한 것 같다. 물론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이슈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말실수가 뭐냐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았더라.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좀 실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야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 다수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주인공으로 지지율이 좀 몰리는 현상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박빙 열세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전략상 수정사항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수치는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유능한 그리고 실적이 증명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또 통합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최신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지역은 바로 수도권입니다. 서울 2주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답보 상태였던 반면 윤석열 후보가 소폭 올랐고, 글쎄 인천 경기 특히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인데 하락 상승이 좀 뚜렷합니다. 2주 사이에. 이동환 의원님, 특히 수도권 중도층이 문제인데 지금 판세가 민주당한테는 일단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보이는 것은 또 그렇게 보이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단일화 이슈가 저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우리 후보가 질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질 경우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론으로 일단 보여주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 층의 경우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들어보니까 민주당층. 예, 여론조사에 이렇게 단일화를 물어보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응답을 하다가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층 지지층의 이 의사는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저쪽에 있는 그 지지층의 경우는 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민심이 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해서요. 그런데 또 다른 경향성을 보인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예, KSOI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여기는 또 오차범위 내 초접전.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좀 경향이 다르다. 그럼 결국은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나오는 정말 샤이 이재명이 있긴 한 건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샤이 이재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에서 전화기를 끊다 보니까 지지율에 야당이 과표집됐다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냥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추세를 보는 것이지 숫자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론조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한 것이 코로나 대응이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경제를 극복하고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선거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24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제한을 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도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이제까지 지칭되어 왔었습니다만 A 대법관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뒤에 다 준비가 돼 있어서요. 한 번에 한 숟가락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저희가 한번 조명을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일단 이동하는 흐름이 있는데 물론 뭐 이번 대선 변동성이 많지만요. 여론조사 결과까지 만나봤습니다.